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저랑 영롱 앵커가 조금 전에 얘기하다가 느낀 건데 참 저희가 까탈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요? 저희가 매일같이 출근하고 나서 택시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 출근 택시를 타고 저는 담배 냄새가 나는지 혹은 아저씨가 브레이크를 많이 밟으시는지 네. 아니면 차종이 뭔지 이런 것까지 제가 약간 신경을 쓰는 거 보고 나 정말 까탈스럽다 생각이 들고 이 정도로 택시를 타는데도 이 정도면 주식시장 관련한 이슈를 점검할 때 우리가 얼마나 까탈스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야 원래 성격이 좀 깔탈스러운데 대명사죠.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들의 자산이 담긴 그런 돈을 가지고 맞아요. 주식 투자를 하려니까 저희들도 좀 준비도 까탈스럽게 하고 항상 좀 예민하게 굴 수밖에 없는데 오늘도 저희가 예민하고 까탈스럽게 고른 이슈들과 전략들 가득 준비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 가득 준비했으니까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요. 그러면 까탈스럽게 고른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까탈스럽지만 주가 자체는 어마어마하고 보고 있으면 신이 나고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말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포인트로 지금까지 정리를 참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전략도 들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뭐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할 건 없고 잠시 후에 전문가와 이거 지금 사도 되는지 어떤 걸 사야 되는지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각의 강점 포인트들은 있죠. 네이버야 광고나 커머스 시장에서 워낙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카카오는 금융 플랫폼이나 아니면 게임 그리고 이제 IPO 예정작들까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데 네이버냐 카카오냐 예전에 이 고민만 했다면 지금은 그렇다면 사느냐 마느냐 이것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카카오가 120%가 올랐고요. 와. 네이버가 50%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오르고 더 갈 것 같은 카카오를 선택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모멘텀은 여전히 있는데 덜 오른 50% 가지고 덜 올랐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올해 50% 네. 오른 네이버를 선택해야 될 것이냐 이거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서요. 잠시 후에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들은 카카오를 많이 샀고 네. 외국인과 기관은 또 네이버를 많이 사고 있는 최근이라서 앞으로 향방이 어떻게 될지 마음으로야 우리 개인 투자자들 응원하니까 네. 당연히 카카오가 더 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이런 걸 상승률 126 이렇게 보고 나니 네. 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19거래일 중에 11거래일을 신고가 기록한 카카오거든요. 근데 또 기세라는 게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저희도 같아요. 이렇게 고민되는데 네. 궁금해집니다. 잠시 후에 또 이 어려운 질문에 답변 주실 분 모셨으니까요. 저희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네. 네이버 카카오였고요. 자, 다음은 2차 전지 소재 또 선택지가 고민되는 이 종목군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출근 전에서 과거에 했었던 2차 전지 소재주 분류입니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액, 동박 관련해서 국내에서 이 종목들을 한번 정리를 했었었는데 어제요. 이들 종목 중에 일부를 제외하고 소재주가 거의 다 상승했습니다. 보실까요? 한 4종목 정도 빼고 모두 다 올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일진머티리얼즈나 동화기업이나 SKC 같은 경우는 7에서 10% 급등하는 움직임도 보여줬고요. 대다수의 종목이 올라갔었던 건 또 이슈가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네. 원래 나와 있던 이슈였는데 시장에서는 소재주에 힘을 실어줄 만하다 판단이 된 걸까요? 넘겨보죠. 일단 소재주가 힘을 내려고 하면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 개화, 전기차 시장이 전방 산업이 되겠죠. 전기차 시장 성장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나왔던 소식은 이러한 내용들이었어요. 폭스바겐이 유럽에서 70% 전기차 비중을 내겠다라는 목표를 세웠고 피아트도 전기차만 생산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유럽권에서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빠르게 늘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도 전기차 시장에 더 주력하겠다라는 소리가 나왔고요. 네. 중국에서도 전기차 보조금 연장한다라는 소리, 또 우리도 이 자동차 규제 지원 혹은 전기차에 대한 집중 성장 공약 이런 소식들 많이 전달이 되다 보니까 전기차 시장 성장 속도가 훨씬 빨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며 소재주가 또 탄력을 받은 거죠. 이 관련 뉴스로 사실 완성차 업계가 한번 싹 주가 갔었잖아요. 이번에는 2차 전지 관련해서 또 소재주들이 어제 반응을 해줬으니까 네.
이슈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건데 그러면 시장을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 이게 관건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또 어제는 이것도 있었어요. 소재주들은 지금 증설하는 족족이 돈이 되는 시기다. 그만큼 공급 부족 시기를 겪고 있다. 전기차 이른 개화는 소재 공급 부족을 더 불을 지피는 거고 지금 유럽의 노스볼트 등의 일부 업체에서 국내 소재사로 물밑 작업을 한다. 구두상 사실 계약 거의 마쳤다. 하반기 공시 나온다. 이런 얘기가 전달이 되면서 어제 노스볼트 관련해서 조금 계약 관련한 경험이 있었던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더 강하게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소식이 전달될지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소재주 째려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이 소재주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옥석을 가리고 또 선택을 할지 이것도 잠시 후에 한번 전략 짜보도록 하겠고요.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도체 장비주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대표적인 쇼티지의 대명사, 반도체 쪽이다 보니까 이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반도체 업체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설비 투자 증설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 그 보고서를 봤더니 올해와 내년까지만 반도체 공장 추가 증설과 관련해서 1,400억 달러의 규모의 착공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우리 돈으로 160조 원짜리인데요. 어마어마하네요. 지역별로 그 팹 예상 지역을 한번 봤더니요. 미주 지역도 그렇고 일단은 중국이랑 대만 지역에서도 모두 4곳 이상의 추가 증설이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까지 본다면 8곳입니다. 중국과 대만이 있고요. 북미 지역도 6곳, 그리고 유럽이 4곳, 그리고 일본과 우리나라도 내년까지 2곳에 팹의 신설 착공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결국 여기에 다 반도체 장비주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짓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2년까지 바라봐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장비 업체들의 수혜가 직접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어떤 반도체 장비와 관련해서는 이미 매출액은 최고치를 계속 찍고 있거든요.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 반도체 제조 장비 기업들의 매출액이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막 50%씩 매달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매출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도 분명히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이쪽 시장이 더 커진다고 하니까 좀 선점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인기가 많았었던 종목군이기는 하나 또 내년까지 바라봤을 때 어떤 종목군이 좀 유효할지 이거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네, 오늘 시장에 궁금한 내용들 다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장비까지 해서 까탈스러운 저희가 고른 이 이슈들 저희보다 한층 더 까탈스러운 분 모시고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차장님과 이어 만나보시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박재영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까탈스럽다고 한 게 욕은 아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프닝에서부터 저희 둘이 이거 경제방송 계속 하다 보니까 좀 까탈스러워지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워낙 또 냉철하게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럼 오늘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슈들에 대해서 투자 의견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냐 카카오냐 여기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차장님께 여러 번 여쭤봤었고 근데 이제 또 하나의 고민거리는 선택을 해도 워낙 많이 올라서 지금 그래서 내가 사느냐 마느냐도 또 하나의 고민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좀 대표적인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투자 의견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저는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사실 거면 카카오고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사실 거면 네이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카카오가 오르는 이유는 지금 당장 돈을 많이 벌기 때문이에요. 이익의 증익 속도가 훨씬 빠르거든요. 그런데 조금 마음에 걸리는 거는 돈은 지금 네이버가 더 잘 버는데 카카오가 시총은 더 높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카카오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예정되어 있는 IPO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시총에 더 플러스 될 것이다. 뭐 그런 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 미래로 봤을 때는 왜 네이버냐? 우리 아이들 미래로 봤을 때는 왜 네이버냐? 뭐 네이버가 해외 사업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있어서 포텐이 조금 더 늦게 터질 수도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네이버냐 카카오냐 물어보실 때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 카카오가 지금은 낫다. 왜냐하면 증익 속도가 물론 이제 시총이나 돈을 버는 총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100원을 벌다가 내년 500원, 내후년 2,500원 이렇게 버는 기업. 그리고 지금 5,000원, 6,000원, 7,000원 이렇게 버는 기업. 이거는 밸류에이션 받는 것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꼭 시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익에만 정확히 매칭을 시킬 수 없는 게 주식시장이라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카카오가 지금 모멘텀적으로는 분위기를 탔습니다. 주도주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떨어지지 않고 오늘 가장 싼 주식 뭐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도주 카카오가 저는 더 낫다라고 보고요. 장기로 봤을 때는 네이버처럼 이제 글로벌을 지금 공략하는 일본이라든지 뭐 이런 글로벌을 공략하는 네이버도 함께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뒤에 드릴 말씀이 이제 네이버 관련된 이야기라서 뒤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대해서는 그러면 뒤에 좀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리고 차장님과는 앞으로 더 오래 볼 거기 때문에 그러면 장기적인 거 말고 단기적으로 카카오라고 하셨으니까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시총 3위 한번 찍고 약간 흔들리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오히려 분위기가 그래도 시총 2위는 찍어야지라는 지금 막 욕심까지 나오고 있는 카카오인데 지금 사도 그러면 되는 겁니까? 오늘이 가장 싼 날입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FOMC하고 성장주가 조금 금리가 올라가면 안 좋을 것이다라고 해놓고 그럼 뭐가 좋아요 했을 때 네이버, 카카오, LG화학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도 결국은 이런 쪽이 가는 겁니다. 물론 내일 주가를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일 주가가 오른다라는 거는 알 수 없는 건데 결국은 이들이 올라가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 좀 미안한데 그 관계사 분들한테 담임분들한테 포스코를 사서 물렸다. 포스코 둘 다 대형주예요. 포스코를 사서 물렸다. 한 30% 떨어졌다. 이것과 카카오를 사서 30% 떨어졌다. 이건 저는 완전 다른 이야기라고 보거든요. 포스코가 고점을 찍고 한 10년 동안 하락을 했어요. 근데 그걸 버틸 자신이 있으면 그쪽에서 노시는 거고 그게 아니고 카카오를 사서 물렸다? 한 20, 30% 물렸다? 최근에 한 달 동안 20, 30% 올라왔잖아요. 그거 저는 시간 싸움이다라고 본다면 결국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투자 의견을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고민 많으신 분들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여기도 참 골라야 될 게 많습니다. 2차전지 소재주와 관련해서는 현 시점에서 좀 어느 쪽으로 좀 더 매력 있게 보시는지 이 안에서도 좀 종목군들이 많이 나뉘어서요. 네, 일단은 2차 전지가 제가 좋다라고 말씀드린 게 미국이 4대 공급망 점검한다 그런 이야기 하면서 중국을 타겟으로 해서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이 2차 전지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4대 공급망이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제약 이 네 가지였습니다. 이쪽에서 사실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배터리뿐이 없어요. 히토류는 나지가 않고 제약은 아직까지는 산업이 그만큼 올라와 있지 않고 반도체는 우리가 세계 1위지만 중국을 빼놓고 반도체를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좀 찝찝하거든요. 그럼 미국 편에 우리가 마냥 설 수 있느냐? 그건 안 됩니다. 근데 배터리는 좀 다르거든요. 배터리는 뭐 양으로 보면 중국이 1등인 건 맞아요. 중국이 1등이고 국내 업체들 보조금도 안 주고 국내 업체들이 중국 시장에서 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줄 서도 되죠. 그리고 미국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 세계에서 2차 전지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게 중국이다 보니까 소재, 원자재 이쪽을 자기네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도 그렇잖아요. 소재 업체들도 사실 중국이 가장 많이 파니까 그쪽에 줄을 서야 되는 게 맞습니다. 뭐 미국은 2차 전지 배터리 업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장악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 공급망을 아마 숨통을 틔워줄 겁니다. 규제를 해서. 또 하나는 미국이 지원을 많이 해서 완성 배터리를 많이 채택을 할 거라니까. 2차 전지는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 보조금 많이 줘서 전방 산업을 키울 거라는 거죠. 근데 전방 산업을 키워서 CATL이라든지 비아드라든지 이런 업체한테 배터리 그 수급을 받진 않을 그러겠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수혜를 볼 거고 소재 수요량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고요. 뭐 하도 작가님이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 관심주는 뭐예요? 탑픽 뭐예요? 그래서 저 사실 종목 이야기는 잘 안 하고 싶은데 예. 에코프로비엠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이니켈, 그러니까 하이니켈이라는 거는 니켈, 그러니까 NCM, 뭐 NCA, 뭐 이렇게 배터리 들어가는 소재 이제 니켈 함량을 이야기하는데 네. 니켈 함량이 많을수록 차가 오랫동안 달릴 수 있습니다. 효율이 높아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점은 이제 화재나 이런 거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삼성 SDI라든지 SK 이노베이션이 뭐 하이니켈 이 제품을 차세대 이제 배터리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이 이쪽에 기술을 같이 개발하고 뭐 제품도 납품을 하고 소재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내 이제 전구체에서부터 이제 전구체가 이제 배터리의 원재료가 되는 거죠. 전구체에서부터 이제 소재까지, 그러니까 일괄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게 왜 장점이냐면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2차 전지 배터리 세계를 꽉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소재부터 이런 것들을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소재를 조달을 못 받는다, 중국이나 이런 데로부터,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렇죠. 에코프로비엠은 일괄 생산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증설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떤 언론 보도를 통하시면 중국이 이런 2차 전지 관련해서 소재 장비들을 막 다 끌어 모으고 있다, 막 이렇게 섭렵해 가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들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리스크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그래서 일괄 생산 체계를 가지고 있는 에코프로비엠까지 또 종목을 한번 꼽아봤으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한번 추려봐야 될 만한 종목군 중에 하나가 반도체 장비 쪽인데, 여기는 어쨌거나 어떤 모멘텀들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실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좀 추려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아주 매력적인 분야는 아닌데요. 왜냐하면 연초에 너무 설레발을 쳐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온다 막 네. 그랬고, 앞서 이제 설비 투자 160조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국내 장비 업체에 얼마만큼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그 네. 여부도, 왜냐하면 뭐 일본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장비는 워낙 이제 뛰어나니까, 네. 일본 업체, 미국 업체 워낙 뛰어나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반도체 공장은 미국에 대부분 지어요. 그렇죠. 미국에 대부분 짓는데 그러면 장비도 미국 업체들 장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기대감이 너무 컸었던 거죠. 연초에 막 처음에 막 슈퍼 사이클이다 뭐다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9만 몇천 원 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물론 이제 제가 한두 달 전부터 반도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약간 톤다운을 뭐 말씀을 드려오고 있는데, 예. 그 이유는 반도체 가격이 생각보다 지금 많이 안 오르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뭐 30% 40% 올라야 되는데, 낸드는 소폭 오르고 뭐 디램은 보합이었고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거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는 지금 반도체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대만 아니겠습니까? 네. 대만 상황을 보면 지금 5월에 이제 노트북 ODM 업체 매출을 보면요, 2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워낙 살 사람들은 다 샀다라는 거예요. 노트북 ODM 업체가 이제 노트북을 이제 대신 생산해주는 업체인데, 네. 컴퓨터 생산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그 안에 탑재되는 디램이나 낸드도 줄어들겠죠. 네. 그리고 5월에 중국의 스마트폰 그 출하량을 보면요, 전월 대비 16%,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에서 세 개가 있어요. 스마트폰, PC, 서버. 서버 빼고는 지금 다 조금씩 줄어들, 톤 다운되고 있다. 그런데 무슨 슈퍼 사이클이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전방 산업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 게 지금 반도체 업체의 현실이고, 근데 장비는 조금 더 다를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증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쇼티지에서 많은 업체들이 지금 증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지금 8인치 팹 뭐 짓는다라고 하고 삼성전자도 미국에 뭐 공장 짓는다라고 하니까 그런 모멘텀은 조금씩 나타나긴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너무 큰 기대를 갖기에는 뭐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삼성전자가 미국에 공장 짓잖아요. 네. 미국에 공장 지으면 거기 반도체 만들어서 그 반도체를 다시 아시아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 말씀 뭐 예전에 드리긴 했는데 왜냐하면 미국에 없어요. 생산 기지가 있나요? 스마트폰 공장, 뭐 그러니까 PC 조립 공장 이런 네. 것들 다 동아시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쪽에서 반도체 공장을 지어서 이쪽으로 다시 가져와서 생산해서 다시 미국으로 지금은 반도체 사이클이 좋다라고 하니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지만 반도체 사이클이 굉장히 급변합니다. 네. 2018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삼성전자 실적이 반토막 났습니다. 그런 거 보면 어떤 분들은 삼성전자가 공장만 지어놓고 장비는 좀 천천히 드릴 것이다. 왜냐하면 빨리 들여봐야 거기서 생산해봐야 이동하는 것들 다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지금 뭐 정치적으로 미국 눈치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너무 긍정적인 낙관적 편향은 좀 경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뤘었던 어떤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는 뭐 답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꼽을 만한 종목이 그래도 있는 겁니까? 그래도 작가님이 꼽으라고 하셔서 예. 저는 TCK라는 종목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네. 이 종목이 이제 공매도에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엄청 많이 올랐었다가 주가가 꽤나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빠르게 올라오더라고요. 네. 공매도 물량을 좀 소화했는지. 이 회사는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그러니까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내구도가 좋은 소재를 만듭니다. 반도체 공장은요, 한 번 멈추면 꽤 오랫동안 멈춰야 되거든요. 이번에 그 텍사스의 삼성전자 공장 네. 한 번 화재 나가지고 한 3개월 멈췄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부품을 갈러 가면 공장 멈춰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줄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부품을 하나 넣으면 다른 건 이제 한 달 써야 되는데 이건 3개월 쓴다. 네. 그럼 3개월마다 한 번씩 공장을 이제 멈추면 되니까 그런 내구도가 좋은 그런 부품을 만드는 업체인데요. 기술력으로 따라올 자가 없었는데 최근에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약간 특허 침해 소송을 이제 했죠.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런 약간 애매한 판결이 나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래도 기술력을 아직까지는 국내 뭐 세계적으로 따라올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없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서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작가님이 방송을 2번이나 타네요. 2차전지 소재와 관련해서는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 관련해서는 TCK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고요. 바로 코너 속의 코너 제형스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예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네이버와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고 노란 글씨로는 쿠팡이 딱 찍혀 있는데요. 좀 어떻게 투자 전략과 아이디어 갖고 계신 거예요? 쿠팡이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이제 화재 사건도 한번 났고 네. 새우튀김 논란도 조금 네. 있고 불매운동 뭐 얘기도 있고. 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뭐 쿠팡 탈퇴 인증 네. 이런 것들이 엄청 많다라고 하고 점주들도 불판 운동 하겠다. 뭐 쿠팡이 지금 안 하겠다. 뭐 이러면서 지금 문제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대응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B2C 기업이 이런 게 참 걱정이에요. 남양유업이 한 몇 방 맞고 그냥 회사를 팔아버릴 정도로 그렇게 그렇죠. 타격을 입었지 않습니까? 네. 쿠팡도 B2C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 자유롭지 못하다고 봅니다. 어제 네이버가 뜬금없이 급등을 했어요. 사실 이유를 찾으려도 갑자기 무슨 신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뉴스가 몇 가지 있긴 했었는데 이베이 참여 안 하겠다 네.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거 가지고 주가가 저렇게 많이 오를 건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네이버를 보는 시각은 이커머스라고 봅니다. 지금 뭐 제가 막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는데 네이버가 만약에 이커머스를 분사해서 미국에 상장한다. 그럼 카카오보다 주가가 훨씬 더 시총이 높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전략은 아니니까. 지금 네이버가 인터넷 이커머스에서 가장 겁나는 건 아마 쿠팡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2위 업체고 많이 거의 따라와 있고 네이버가 못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네이버도 풀필먼트 그러니까 CJ 대한통운과 우리가 사람들 끌어올 테니까 풀필먼트라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제품을 받아서 네. 뭐 포장,
발송, 그다음에 뭐 반품 이런 것까지 알아서 다 처리해 주는 거거든요. 그걸 그렇죠. 이제 CJ 대한통운과 손잡고 CJ 대한통운이 해주는데 최근에 그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상온이 아니라 저온 저온. 풀필먼트. 용인에다가 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온을 하는 이유는 쿠팡이 하는 음식료 그렇죠. 이런 것들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은 공산품뿐이 안 했는데 이렇게 저온 풀필먼트로 해서 쿠팡을 따라가겠다. 네이버가 점유율은 되게 앞서 있긴 한데 뭐 저온이라는 이런 쪽에서 사실 뒤쳐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신선식품 쪽에서는 뭐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요, 네. 지금. 뭐 신선식품, 풀필먼트 이런 쪽은 사실 일괄되어 있는 자기네 그 창고를 가지고 있는 쿠팡을 따라갈 수가 없었는데 네. 지금 쿠팡이 저렇게 헛발질을 했고 네이버는 지금 따라가려고 CJ와 저온 풀필먼트 같은 추격 전략을 펴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호재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이 계속 커질 텐데 누군가는 독점을 할 겁니다. 지금은 사실 나눠 먹는 세상은 아니거든요. 누군가는 독점을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압도적인 뭐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쿠팡의 악재는 네. 네이버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다. 예.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에서도 카카오와 네이버 얘기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코너 속의 코너에서도 네이버에 대한 주요 포인트들 짚어드렸거든요. 전략에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박재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